이르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준호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 WKBL 룸앤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네. 자 하나하나 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달리고 있는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네. 13승 3패 1위를 달리고 있고 2연승을 했습니다. 네네. 네, 뭐 하나원 Q와 BNK를 대파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네, 잘해요. 네, 뭐 두 경기 다 15점 차로 게임을 이겼는데 네. 그냥 말이 사실 15점 차도 대승인데 하나원기전은 25점, 비행기전은 무려 39점까지 앞섰고 그렇죠. 15점 차를 따라잡힌 것도 사실 뭐 정신을 안 차렸다기보다 네. 일찌감치 백업 선수들 계속 기용하면서 그렇죠. 뭐 사실 박지수 선수는 두 경기 뭐 비행기전은 20분도 안 뛰었잖아요. 간만에 푹 쉬었죠, 그냥 아주. 사실 더 뺄 수 있었는데 결국 더블 완성하려고 딱 그 시간 뛴 거거든요, 두 경기는. 예, 지금 뭐 사실 뭐 상대가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던 두 팀이기도 했지만 네. KB는 12월 19일 우리은행전부터 3경기 연속으로 와이어 투 와이어 승에 네. 단 1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고요. 네. 17일 BNK전도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 아내자한테 2점 내준 이후로는 쭉 리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경기를 연속으로 159분 18초 동안 상대한테 리드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평가를 좀 해보자면 KB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제 객관적 전력이 활동력이 받침이 되면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박지수 선수는 뭐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네. 뭐 더 이상 이제 박지수 선수에 대해 얘기를 하면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네, 할 게 없죠 지금. 예,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박지수 선수가 기본적으로 위력적인 건 높이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패싱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 패싱을 염유나 그러니까 돌아온 염유나 제가 뭐 지난주에 밥값했다고 하는 염유나 그리고 김민정 네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김민정 선수는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네. 워낙 뭐 열심히 하는 선수고 이제 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하고 있다 굉장히. 그리고 네. 염유나는 지금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KB의 어떤 내실을 이제 받쳐주는 이제 네, 그런 그렇죠. 역할을 갖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허연 선수도 괜찮았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허희 선수가 시즌 초에 거의 2분 정도밖에 게임 못 뛰었는데 네, 그 2분조차도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좀 이제 여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투입이 되고 그리고 좀 긴 시간을 버티면서 좀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신체 조건이 사실은 좋지가 않잖아요. 그 좀 작고, 웨이트가 많이 약하고. 예, 웨이트가 네. 좀 약하고. 근데 백신 센스는 뭐 리그 최상급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곧 그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있는데 뭐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실행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이제 허연 선수의 어떤 노력 여하 그리고 팀원과의 어떤 호흡 이런 부분이 달려 있는데 KB는 허연 선수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 박지수라든가 염유라든가 뭐 김민정이라든가 강하정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잘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작용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허연 선수의 노력에 달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B는 뭐 매년 사실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좀 전력이 궤도에 올라오는 전형적인 네. 슬로우 스타터였는데 네. 올해도 여지없이 크리스마스를 즈음해서 그 전력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제 오늘 이제 29일인데 내일 30일 신한은행 그리고 하루 쉬고 우리은행 네. 고비예요. 이제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런 일정이 있었는데 네. 이 고비를 한번 넘기고 올스타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일강으로서 독주를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하나의 그 분기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상황도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네네. 뭐 바로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은행의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은행이 지금 13승 4패 2위를 달리고 있고 주간 성적 삼성생명에게 완승, 하나원큐에게 완승을 갖다 거뒀는데 김정은 선수가 발목 부상입니다. 네네. 네, 지금 뭐 사실 KB전 패배 이후 3연승 뭐 박혜진이 궤도에 오르고 전체적으로 뭐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사실 뭐 경기 내용이 좋을 때고 나쁠 때고 어쨌든 이기는 경기를 가져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설명이 다 의미 없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에서 김정은 선수가 발목을 다쳤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진단이 저희가 지금 29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오후에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나올 텐데 네. 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상황만 놓고 보면은 작은 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좀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뭐 유성우 감독이 이제 인터뷰 이후에 김정은 선수 발목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네네. 지금 뭐 터질 게 터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 선수 발목 부상은 굉장히 중요한 게 김정은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에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은행이 이제 높이에서 뭐 김소니와 박지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김정은 선수가 센터 수비를 해주는 거, 특히 이제 KB하고 대결해서 박지현 선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네. 그런 부분들. 상대 센터를 꽁꽁 이제 막아주고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하면서 자기 득점을 승부처에서 올려주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은행에서 코어 중에 코어거든요. 그렇죠. 사실 에이스 상대 빅맨 이런 선수들 뭐 보면은 KB하고 할 때는 박지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삼성이랑 할 때는 배혜윤, 그렇죠. 신한이랑 할 때 김단비. 예, 네. 이런 수비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로 수비, 세로 수비를 다 해줬던 선수인데. 하원규는 강희슬. 예. 근데 단순히 그냥 수비수 하나가 나갔냐 이 문제가 또 아니라 이렇게 김정은이 그런 수비를 해줌으로 인해서 김소니하고 박지현이 수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격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큰 경기에서.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그거를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선수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수비를 하다가 결정적일 때 승부를 결정짓는 역할들도 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역할은 지금 뭐 우리은행의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에 지금 대체 자원이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안타까운 게 뭐 부상 장면도 장면이고, 저는 사실 김정은 선수가 부상을 당하자마자 그렇게 바로 당황하면서 우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 스스로 바로 이 통증이라던가 이 느낌이 온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와, 큰 부상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리그 자체로도 그렇고 우리은행으로도 그렇고 이건 정말 큰 손실. 그리고 또 선수다, 또 김정은 선수가 또 나이가 많은 선수지 않습니까? 나이가 네. 많은 선수고 잔부상이 많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재활 경과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하경 뭐 시즌 아웃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좀 정확한 상태는 좀 네네.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말씀 갖다 드리고. 네. 뭐 박지현 선수 내진탕 증세가 있다고 그랬지만 하나원 큐준에서는 뭐 정상적으로 뛰면서 뭐 좋았고요. 네네. 그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제 KB전에게 지긴 했었지만 박혜진 선수가 돌아오면서 어떤 그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쵸.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강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악재가 터지면서 우리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뭐 지금 전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KB죠. KB전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은행이 뭐 김정은 어마어마한 선수인데 그렇다고 김정은 선수가 빠졌다고 주저앉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이 정말 엄청나게 큰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뭐 우리은행의 핵심, 우리은행의 심장은 사실 박혜진이라는 많이 하지만 올해는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빅맨을 책임져야 되는 김정은의 역할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이 김정은이 없다면 돌아가지 않을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십시일반으로 뭔가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좀 큰 경기, 좀 고비가 되는 경기 이런 상황에서의 좀 어려움은 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KB하고 경기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 게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게임에서 만약에 우리은행이 KB한테 경기를 내준다고 하면은 뭐 장기적으로 시즌이 많이 남았지만 정규리그 1위 싸움에서는 분명히 큰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KB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경기를, 김정은이 없는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는 정말 오히려 본때를 보여주는 경기를 해야 되고, 하지만 또 반대로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에 박지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도 KB가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15점 차까지 뒤지긴 했지만 결국 6점 차로 게임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우리은행이 그런 끈기와 의지는 있기 때문에 또 뭐 어려운 경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승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들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4강, 플레이오프 4강 제도이기 때문에 3강 제도일 때 정규리그 1위 팀이 이제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스케줄상 4강이기 때문에 2, 3위, 1, 4위 이렇게 싸우니까 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2위가 1위를 없애다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높아진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선수가 만약에 돌아올 시즌 수 아웃이 있다면. 아니고 네. 예, 시즌 막판에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은행이 뭐 신한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하나원큐, BNK는 잡을 수 있는 여전히 전력이니까 정규리그 2위로 가서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은 사실 되는 거죠. 뭐 네. 이런 얘기도 그렇지만 2위나 3위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을 67대 53 승리를 거뒀고, 이거는 만족도 120%의 어떤 그냥 크리스마스 네, 이브 한 경기 이기고 좀 쉬었더니 네. 3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이 네. 연패를 당하면서. 신한은행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마이웨이. 오히려 네. 상당히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정상희 감독 입장에서는 네. 지금 이제 오히려 또 한번 고민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삼성생명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지금 주축 선수 부상 딜레마가 생기면서 좀 전력에 큰 차질이 왔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희 감독이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아니 우리는 일단 네. 두 팀 잡고 4위에 주전점을 두겠다가 갈지 네. 아니면은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더 잡아가지고 네. 승부를 가져간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리그를 놓고 봤을 때 4위를 해서 플레이오프에서 KB를 만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2, 3위 안에 승부라는 게 낫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야 이걸 한번 챔프전까지 그림을 그려봐 이런 쪽으로 네. 예, 목표를 수정할지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승부사 정상일 감독이 네, 예, 어떤 패를 쥐고 네, 그렇죠. 예, 이제 뭔가를 갖다 휘두를 때가 왔어요. 좀 어려움도 네.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김수현 선수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아 이게 아니다 싶었지만 한홍민 선수가 치고 올라왔고 네. 이제 1월 정도 되면은 한 경기였죠. 김연아 선수가 잠깐 뛰긴 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이제 가능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은행과 삼성생명도 부상으로 인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네. 그 싸움이 된다면 지금 사실 2강 2중 2약으로 너무 확 나눠져 버린 순위 구도긴 한데 네. 이 안에서 신한은행이 상당히 그 상위권 순위 싸움에 돌을 한번 던질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상대의 어떤 위기가 자기의 찬스라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집도키를 잘 지켜야죠. 아 그렇죠. 이 팀 같은 경우에도 뭐 한채진이라든가 김단비라든가 뭐 김수현이라든가 이경이나 모두 이제 노장들이기 때문에 부상 변수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팀이 이제 쭉 이렇게 가서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돼야 되고 여기에 이제 뭐 김연아든가 이제 유승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객관적 전력은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승리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부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실은 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웃겨요. 그러니까 정상인 감독이 워낙 뭐랄까 양치기 소전에 네. 어떤 승부사적 기질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좋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어쨌든 트레이닝 파트가 상당히 강한 팀이고 네. 그리고 또 뭐 지난 시즌부터 노장 선수들에 대한 어떤 출전 시간 관리, 부상 선수들에 대한 어떤 출전 시간 관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감독 입장에서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는 찬스를 포기한다시피 하면서도 네. 그걸 지켜주면서 왔던 팀이기 때문에 네. 정말 철저히 계획적이에요. 예, 네.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 노장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최대한 덜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또 1월 초면은 올스타 브레이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과 맞춰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은 지금 뭐 잘 가고 있다. 네. 자기 갈 길을 잘 가고 있다. 마이웨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생명이 지금 2연패를 했어요. 신한은행에게 졌고 우리은행에 졌는데 여기서 김한별 선수 역시 이제 제가 뭐 시즌 전에 살짝 이제 인저리 프런이 있다. 그래서 네, 그쵸. 코어로서 좀 이제 중심이 좀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아마 시즌 전 프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은행도 그렇고 삼성생명도 그렇고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은행은 스쿼드가 적다 보니까 주요 선수들 그리고 최은신 선수도 있었지만 이런 부상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삼성생명은 선수층은 두텁지만 김한별 선수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부상 위험이 있는데 김한별이 몇 경기를 뛰어줄 수 있냐 얼마나 플라이 타임을 가져갈 수 있냐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고 했는데 이번 주 사실 두 경기 일단 신한은행전은 경기 시작부터 몸이 무거웠어요. 그렇죠. 삼성생명 선수들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고 그리고 경기를 사실 완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전에서는 뭐 거의 7분을 못 채우고 뛰었는데 제가 그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희 루키더 바스켓의 라이브 프로그램 라이브 바스켓볼 섭외를 위해 박혜진 선수를 섭외하려고 쓸데없이 간접 광고하지 마세요. 매주 토요일 10시에 시작합니다. 예, 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박혜진 선수 섭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양팀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네. 김한별 선수가 정말 트레이너 두 명한테 그 들쳐 업히다시피 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태를 물어봤는데 이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 쪽에 원래는 무릎이 좀 안 좋은 선수인데 슬개골 쪽에 통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반하고 허벅지 쪽에 이제 무리가 있다. 이날도 전반에 한 6분 50 몇 초 정도를 뛰고 후반에는 라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벤치에 앉지도 못했었고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이 상황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당장 수술해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안고 있다고 한다면은 삼성은 결국 김한별이 있고 없고는 뭐 여전히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김한별 선수 이제 그런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특성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부족하고 저는 이제 그 우리은행전을 봤을 때 그래서 임금맨 감독이 좀 실험적인 어떤 라인업을 갖다 구상을 했었죠. 네, 선발부터 그렇게 예, 변화가 선발부터 있었죠. 사실 뭐 이명관 선수라든가
그리고 조수아 이제, 선수. 조수아 선수, 네. 신인 선수, 뭐 조수아 선수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야심차게 우리는 흔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누가 나왔냐면 배희훈 선수가 나왔어요. 그 배희훈 선수가 사실은 거기에서 어려울 때 득점을 하면서 뭔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적 에이스로서 어떤 버팀목이 돼준 역할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해줘야 되는데 무득점에 턴오버 3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반에. 예, 네. 1쿼터에. 네. 그러니까 1쿼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 우리은행도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이 꾸역꾸역 쫓아가는 찬스에서 흐름을 끄는 게 배혜윤이에요. 특히 이제 그 드리블을 이렇게 치다가 스틸을 당해가지고 속공 먹는 장면이 굉장히 좀 결정적이었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배혜윤이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1옵션, 2옵션이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췄을 때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KB의 이제 염윤아 선수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1옵션, 2옵션으로 나왔을 때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배혜윤이 그동안 뭐 잘해왔는데 네네. 최근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살짝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두 선수, 그러니까 김한별, 배혜윤 선수가 있는데 대체 카드들이 있거든요. 어떤 카드들이냐, 가드 진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드 중심으로 갈 것인가, 이 두 선수 중심으로 갈 것인가, 삼성생명은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 한 2, 3년간 김한별, 배혜윤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승이 안 된단 말이죠. 우승을 그래도 노려볼 만한 전력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8승 9패 4위예요. 네네. 예, 부상당하고 뭐 1옵션다운 역할을 갖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고, 또 이 두 선수가 활동력 좋지 않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어떤 리듬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있는 팀이에요. 뭐 김단비라든가 뭐 이명관도 그렇고 조수아라든가 윤예빈. 근데 그거를 사실 배현이나 김한별이 깎아먹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이너스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 밑에서 어떤 강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끌고 가는 건데, 과연 이게 될까? 전 이거는 좀 삼성생명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저는 우승 확률이 그렇게 높아질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금 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지금 연패를 당한 거거든요. 어쨌든 네. 임금배 감독 입장에서도 뭐 답답하긴 할 거예요. 좀 변화를 주고자 했을 때 김나연 선수라던가 박희민 선수가 지금 또 부상으로 사실은 이 식스맨 중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네. 이 선수들이 또 하필 1월까지는 좀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네. 좀 그래서 좀 더 어려움이 있긴 했을 텐데, 뭐 어쨌든 간에 삼성생명 지난 시즌에도 이 무렵에 외국인 선수가 거의 뭐 한 달 동안 가동이 안 되면서 순위가 추락하는 시기에 있긴 했는데, 네. 사실 그때는 경기는 졌지만 배희훈 선수가 가장 같은 플레이를 혼자 짊어지면서 해줬거든요. 네. 좀 위기에 강했던 그런 모습이 좀 지금 김한별 선수 부상이고 한 상황에서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김한별이나 배혜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 옵션이 몰려 있는데, 차라리 외곽의 공격 옵션을 뭐 윤예빈이라든가 주고 쪽으로. 개편을 하는 게 우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김한별이나 배혜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약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뭐 현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그쵸. 문제지만 예,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원 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큐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2연패를 했고 경기력도 무지하게 좋지가 않습니다. BNK한테도 10석점 차로 패했고 KB 우리은행한테 졌는데 경기력이 너무너무 좋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고아라 강인슬이 지금 부상이죠. 2각 2중 2약,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2약인 두 팀들이 빨리 이 4위와의 차이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뭐 경기장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하나원큐하고 BNK는 뭔가 새롭게 들을 만한 말씀은 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네. 계속 그동안 좀 안 좋았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경기가 지금 평가가 안 돼요. 네. 예. 지금 KB하고 경기에서는 14명이 출전을 해서 12명이 득점을 했어요. 근데 두 자릿수 득점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좀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싶었던 좀 모습이고, 좀 안타까운 건 저는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뭐 고아라 강희슬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저는 뭐 시즌 전 예측을 했을 때도 그래도 BNK보다는 하나원큐 좀 낫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강희수 고아라가 없었을 때 물론 떨어지는 게 맞고 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네. 문제는 경기력인데, 어제 우리은행전을 이렇게 보면 저는 진짜 무슨 아마추어 농구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밑에 있는 선수들이. 근데 하나원큐 밑에 있는 선수들이 그럼 어떤 선수들이냐? 자, 퓨처스리그 몇 연패했습니까? 퓨처스는 깡패죠. 계속 다. 그렇죠. 박신자컵 몇 연패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고.
밑에서 그러니까 1.5군, 2군에서는 거의 깡패 수준으로 농구하던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1군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즌 전에 양인영, 이하은, 이정현 이 세 선수의 어떤 포스트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실제적으로 의심을 했고 믿었던 입장이죠. 네. 그 실제적으로 이 선수들이 가면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강희슬, 구하라 이런 선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 네네. 근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이 두 선수가 딱 빠졌을 때 그러면 강유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수들 좋은 괜찮은 선수들이 있어. 근데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2, 3년간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 저는 이거는 어떤 그 한국 여자농구의 현 시점의 어떤 그 씁쓸한 모습을 갖다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좀 화를 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명확합니다. 훈련량 줄여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6개 구단이. 훈련량을 줄이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뭐 그 최영환 총재 들어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량을 갖다 이제 좀 줄이면서 그 거기에서 이제 경기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농구인데 지금 이 선수들이 잠재력인데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베테랑들과의 어떤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 활동력이 좋고 베테랑들이 이제 구력이 높아지기 네. 때문에 활동력으로 구력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전혀 활동력으로 구력을 잡아먹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왜 아마추어가 있냐? 스크린이 하나도 없고 조직적인 플레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1대1 농구를 하는데 1대1 농구 기술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원큐나 또는 BNK나 또는 신예들을 성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구단들 같은 경우는 훈련량을 늘려줘야 돼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훈련량 늘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면 이 선수들이 그냥 구력이 조금 쌓이면 이제 활동량 떨어지면서 그냥 쭉쭉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일단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스트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게 네. 비시즌 또 어쨌든 비시즌은 시즌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골격과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기간인데 그때 중심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포스트 강화였거든요. 그거랑 그리고 팀의 확실한 에이스 강희슬 이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생겼어요. 강희슬 선수가 뭐 지금 어깨 부상으로 2주 정도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강희슬 선수가 시즌 전에도 어깨 통증이 있었고 초반에도 어깨 통증이 있었고 지금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2주 후에 돌아온다고 이 어깨가 완벽하게 100% 나와서 돌아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있을 거거든요. 제가 즐겨보는 만화 원피스에서 네. 그 고잉 메리오가 이제 망가졌을 때 워터 세븐에서 수리를 할 때 박진우 편집자가 유저하는 만화 원피스. 우리가 입고 있는 건 투피스. 네, 말씀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피스.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 배를 고칠 수가 없다. 용골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하나원큐는 좀 잔인한 말이지만 용골에 문제가 생긴 거랑 마찬가지예요. 사실 맞아요. 이번 시즌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손 보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휴식기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경기가 또 있거든요. 두 경기가 네. 최대한 그 경기를 버텨가면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해서 뭐 사실 이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 잡더라도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뭔가 틀을 바꾼다던가 어떤 그 가져가고자 했던 것에서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뭔가가 승부수가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고민이 올 시즌 중에 바뀌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BNK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BNK가 지금 4승 13패 하나원큐와 공동 5위를 달리고 있고 1승 1패를 했어요. 하나원큐전에서 76대 63로 승리를 갖다 거두면서 기나긴 연패를 끊는가 했더니만 KB전에서는 졸조를 펼쳤습니다. 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전환이 좀 되는가 했는데 뭐 KB가 워낙 강한 상대이기도 하지만 역시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뭐 하나원큐한테 일단은 이겼을 때 유영주 감독이 뭐 연패를 끄는 건 의미가 있지만 경기력에서는 불만을 나타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유영주 감독님이랑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경기 내용이고 뭐고 사실 그 하나원큐전은 무조건 이겨야지. 1점 차도 이겼으면 사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임이죠. 저는 이겼으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근데 KB한테 괴멸 수준이죠. 이건, 그렇죠. 너무 심하게 당했고 마치 올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 BNK가 KB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에 창단하고 나서 박지수가 뛰고 있는 KB를 이긴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KB가 그 패배 이후 BNK는 벼르고 있어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처럼 3라운드, 4라운드 대결에서 정말 완승을 어제, 거뒀죠. 두 경기는 정말 압살. 뭐 박지수 선수 21분 12초 만에 트리플 더블 해버리고 뭐 이러고
완전히 게임을 끝내버렸는데 사실 예전에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그 상대가 안 좋을 때 더 상대를 죽이고 들어간 농구를 했거든요. 근데 KB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 해가지고 3, 4라운드 거치면서 BNK한테는 확실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선수가 상대와 경기를 할 때 뭐 어느 종목이든 겁을 먹으면 답은 없어요. 예. 전력이 뭐 비등하더라도 감독님들이 항상 하는 꼬리를 말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싸울 의지도 없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선수들이 겁먹고 싶어서 겁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BNK는 일단 KB한테는 지금 두 경기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위축돼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사이클이 KB는 초절정이고 네네. BNK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박지수에 대한 더블 팀의 어떤 대응도 전혀 안 돼 있고 뭐 진한 선수도 제 경기력이 안 나와 있고 안혜지 이소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구슬이나 노현진은 정말 활동력이었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베스트 5가 그 잘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트랜지션도 안 되고 트랜지션도 지고 활동력도 지고 리바운드도 지고 높이도 지고 득점을 지면 이길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잘하는 거는 다 잘하게 막지 못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뭐 서로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 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한 칼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원큐 BNK는. 그런 점에서 지금 BNK도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데 뭐 유영주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경기 끝난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침통한 네네. 표정이었었고 그런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갑갑합니다. 근데 KB하고 뭐 상라운드 4라운드 경기를 보면은 KB는 정말 3쿼터부터 주전들을 빼고 벤치 자원 막내들을 투입하는데 BNK는 마지막까지 주전들을 계속 빼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보는 입장에서 있겠지만 결국 그 감독이 그거를 빼지 않는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 패배 속에서 대패 속에서도 뭔가를 건지고자 하는 건데 근데 그것조차 제대로 과연 됐을까 싶었던 경기가 이 두 경기였거든요. 정말 그 KB의 막내 선수들은 데뷔하는 선수 득점 챙겨주려고 득점을 몰아주는데 그런 막내 선수들을 상대로라도 준비했던 거 그리고 하고자 했던 농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결국 1대1 그냥 한 명의 그냥 그 개인적인 감각 찾기 오히려 BNK도 그거 위주로 득점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장면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뭐 너무 안 좋았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